네, 이번에는 이제 정당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좀 옮겨볼 텐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, 유승민 전 의원 여러 차례 언론 노출이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행보다 몸풀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. 네. 이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보면 손목시계를 차다가 없으면 되게 허전하잖아요.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부재함으로써 결핍함으로써의 어떤 존재의 충만감이 가득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요. 제가 75년생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73년생. 저희 때 한참 했던 게 서태지 72년생입니다. 그러니까 서태지의 약간 신비적인 전략이 있는데 요번에 세운 도서관 광고를 보면 조금 나름 탁월하다. 왜냐하면 대중한테 노출하는 방법이 거리를 가거나 뭐 영화관을 가거나 뭐 공원에 가면 쫙 모이잖아요. 그거는 유세 때랑 똑같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. 뭐 대통령 왜 안 가냐, 거기 왜 만찬 안 하냐,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으면 자기가 답변하기 좀 곤란해요. 근데 도서관은 자기가 갔는데 찍히잖아요. 찍히기만 하니까. 찍히고 아하. 자기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예. 거리감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책을 읽잖아요. 우리는 끊임없이 한동훈이 뭘 생각하는지 읽으려고 한다는 거죠. 물론 그것까지 생각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간격은 아닐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존재감이 큰 이유는 그만큼 국민의힘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. 당권 주자가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존재감이 큰 게 아닌가 싶고요. 네.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, 자기 정책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데 저번에 최근에 이렇게 나왔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용병으로 좀 비유를 했거든요.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그 팬클럽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랑 뭔가 대중성이 있다면 굳이 팬클럽 안 해도 되는데 오래간만에 하시다 보니까 팬클럽 하는데 저는 조금 앞서가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 여러 가지 좌고우면하다 못 나올 가능성도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팬덤이 있는 건 분명히 한데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언급을 또 많이 안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.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이런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들.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조깅을 해도 따라다닐 겁니다. 예. 도서관 간 거는 방금 김기흥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. 자기 이미지 메이킹하기에 딱 좋은 장소거든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앞으로 8월 달이 될지 7월 달이 될지 모르지만 전당대회에 누군가 등장해서 그 대안을 얘기할 때 그 대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박수를 쳐줘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뚝 떨어진 상태에서 고고하게 책 읽고 있고 팬들 만나고 있는 것이 국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차원에서 좀 걱정이 되고요.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김기훈 부대변인을 같이 대기실에 있는데 막 기자들한테 전화가 왔어요. 출마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거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.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배신자 프레임은요. 네.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배신자 프레임이 그대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두 인사 모두 이제 차기 전당대회 나서지 않을까 이런 인물들인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 더 얘기를 좀 해보면요.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지지율 적합도 보니까요. 예. 유승민 의원이 28%,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%. 오히려 유승민 쪽이 좀 더 높습니다. 예.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. 이쪽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살펴보시면 되는데요. 이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 좀 뭐 성일종 그쪽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좀 더 앞당길 수 있다. 이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는 좀
몸을 풀기가 조금 시간이 좀 짧잖아요. 예. 아니요,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위원장도 충분히 몸 푼 상태이고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언제든지 유승민 의원도 전 의원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전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국민의힘의 불안정성이 보여요.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과 당심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?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걸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당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룰이 50대 50이 되든 100%가 되든 간에 일단 당이 존립하는 것은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해야지 당이 존립하는 것이 그것과 떨어져서는 당의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50대 50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저 수치는 굉장히 치열하게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방금 그 50대 50다. 그러니까 당원 50으로 할 것인지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70, 30 이렇게 바꿀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웃을 수도 있는 거고 둘 중에 웃는 자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. 예, 제가 앞서서 유승민 전 의원님이 좌고우면하고 저는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뭐냐면 2년 전에도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었어요. 그때도 민심은 1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룰 세팅이 당원 100% 때문에 접긴 하셨죠.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50대 50이 되든 뭐 70대 30 일방적으로 100%는 아닐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어떤 정도의 문제로 조율을 할 텐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일반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건 무슨 의미냐? 확장성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. 왜냐? 거기에 만약에 이재명이 있으면 안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에 대한 반감,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,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보다는 유승민을 더 좋아하는 거죠. 일종의 역선택이다. 예, 그렇죠. 왜냐하면 제가 입장에서 제가 전화를 받는데 민주당 후보로 누가 좋냐?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잘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. 그러면 다음 사람을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확장성이라는 거는 조금 오독이다. 확장성이 되려면 민주당 후보랑 똑같이 됐을 때도 높게 나와야죠. 그건 다른 문제다. 다만 무당층에 있어서 의미가 좀 있는데 좀 높게 나오시더라고요. 한동훈 전 비대위원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.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심에서 많이 나왔다는 게 확장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내가 어떤 룰 세팅과 상관없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힘들 것이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얘기는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예. 유승민 전 의원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평론 아니요, 지금 기회 놓치면 유승민 의원은 더 갈 곳이 없어요. 지금 기회를 잡아야만 그다음 뭐라도 언덕에 비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대 나올 걸로 봅니다. 네, 나올 거라고 본다. 선택은 이제 나중에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거겠죠. 자, 지금까지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최혜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